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잘 들으러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화학 물질의 성질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 시간의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이런 것들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그리고 할로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전부 보니까 같은 족, 그 다음에 같은 주기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원자들의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같은 주기인 애들은 전자 껍질의 개수가 똑같고, 그 전자 껍질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여덟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전자들이 이제 채워지는 모습에 따라서 가장 바깥쪽에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인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의 개수가 똑같으면 우리가 이제 같은 족의 원소가 되고, 같은 족의 원소는 그렇게 원자가 전자 수가 같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8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18쪽은 원자가 전자가 연계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바로 오늘은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요 원자과 전자가 어쨌든 연계인 애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원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인 화학 결합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여기 단원에서 가장 이제 시험 문제에도 좀 많이 나오고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제가 전자 그리는 거 한번 얘기했었죠. 그 전자 그리는 거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더 연습하신 다음에 요거를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 왜 수소, 그 다음에 산소 같은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산소가 실제로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 먼저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소 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기체는 수소 원자랑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랑,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쉬는 데 쓰는 산소 기체는 좀 다르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원자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원자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원자 그대로 안 있고, 왜 얘네들이 이제 변하는가, 다른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자, 소리가 조금 커서 조금만 줄였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원자들은 안정하지를 못해요. 음,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일부의 원자만이 좀 안정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안정하다는 게 뭐냐? 자, 원자가 안정하다는 거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전자 껍질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전자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소들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 다시 한번 잠깐 좀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를 지금 보시면은, 탄소는 하나, 둘, 셋, 네 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네 개만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덟 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떠냐? 네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두 개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해서 여덟 개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 있는 거를 우리가 그 원자가 안정하다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18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꽉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안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하느냐? 안정해지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8쪽처럼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자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결국엔 각 불안정한 원자들의 되고 싶은 방향은 결국엔 18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18쪽이면은 이미 안정하죠?
그쵸? 이미 안정하니까 얘네들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18쪽에 있는 애들은 이미 안정해요. 자, 보시면 18쪽은 이미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안정하다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때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바로 영계인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하나도 없으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때가 이제 안정한 상태가 우리가 되는 건데, 다른 원자들은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18쪽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벌이더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이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느냐 했더니 원자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로 화학결합이라는 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학결합은 뭘 하는 거냐 해서, 바로 원자들끼리, 혼자는 아니고요. 네, 원자들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다가 얘네들끼리 합체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결합이라는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결합하는 이유가 바로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모든 원자들이 각각 안정해지기 위함입니다. 요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원자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고요. 요 결합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원자가 안정하다는 얘기는 전부 다 18쪽과 동일한, 그쵸? 전자 배치를 이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18쪽의 전자 배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자과 전자가 0개, 즉 모든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거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원자들끼리 결합하는 방법이 바로 화학결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볼 거는 이 화학결합의 방법이 여러분들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방법 앞에서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좀 복습을 좀 해보고 각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을 한 가지 측면에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게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애예요. 자, 이온 결합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화학 결합이 되는데요. 이 이온 결합, 바로 이온이 되면서 결합하는 겁니다. 이온이 되면서 결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들이요, 전부 다 이온이 되면서 결합을 하는 건데요. 얘네들끼리 결합을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적으로 결합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온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에서 변한 애들이에요. 원자에서 변한 애들. 자, 그럼 어떻냐? 이 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양성자 개수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서로 다른 애들이 우리가 보통 이온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싶으실 텐데 앞에서 우리가 수소 한번 살펴봤었을 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1개, 전자 1개였죠? 원자 번호 1번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 전자 개수가 똑같은 상태예요. 원자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도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우리가 양성자 수 8개, 전자 수 8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양성자는 8개인데 전자가 7개 또는 전자가 9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랑 맞지 않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맞지 않는 상황이 되면 걔네들이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온.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온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이온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둘이 같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양성자 수가 더 많으면은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러스.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부르고요. 왜?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 즉 전하를 띠고요. 양전하. 그 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즉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음전하를 띠는 전자보다 개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양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이온이라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양이온이라고 불렀었어요. 반대로 전자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냐? 전자가 더 많은 경우에는 반대로 음이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온은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이온을 만들면서 결합을 하느냐? 요거를 볼 건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이제 결합을 하냐면은요. 하나는 금속 원소고요. 또 하나는 비금속 원소가 주로 결합을 할 때 이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깜빡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수소 제외하고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오른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경우가 바로 여러분들 저기 이온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 가지 물질을 준비할 건데 첫 번째로는 나트륨 원자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나트륨. 네, 또 하나는 염소 원자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죠. 11번.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7번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17번 이렇게 되는데 요거 참고로 그 원자번호 표시할 때는 보통 왼쪽 밑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전자를 좀 배치를 좀 그려보면은 일단 나트륨부터 그려볼게요.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죠? 그래서 11개. 그 다음에 염소는 17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전자 개수도 여러분들 11개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넘어가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전자가 총 몇 개입니까? 그렇죠. 전자 총 8개죠. 하면은 총 10개의 전자가 위치하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 11개가 되죠. 그 다음에 염소도 똑같이 그려보면 17개니까 전자가 왜? 원자번호 17번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넷, 다, 일곱, 여덟 해서 8개. 그 다음에 그럼 총 10개죠? 7개가 남네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17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각각의 원자가 전자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원자가 전자가 1개예요. 1개.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7개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되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한쪽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굉장히 적고요. 나머지 한쪽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형태인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어쨌든 결합을 하는 거는 안정해진다. 즉 18쪽 원소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전자 껍질에 전자를 꽉 채우기 위해서였죠. 자, 근데 보시면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이 3개나 있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를 가득 채우려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반면 옆에 있는 염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들어오면은 가득 채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하나만 필요한 상황이고 얘는 무려 7개를 받아야지만 세 번째 전자 껍질을 가득 채울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얘는 지금 첫 번째 전자 껍질, 나트륨은 첫 번째 전자 껍질하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만 없으면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없어져 가지고 나머지로 꽉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를 이제 내놓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요 전자요. 여기 요 원자과 전자. 근데 이 전자가 그러면 필요한 곳에다가 줘야 되는데 전자가 필요한 곳이 바로 옆에 염소가 딱 1개가 필요한 상황이죠. 여기 하나.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자를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 가장 핵심 과정이 바로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가 이쪽에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전자를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형태가 여러분들 바로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요 밑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니까 그대로 해보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는 그대로 11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성자는 안 움직여도 되나요? 하시는데 양성자 개수가 바뀌면 여러분들 원소가 바뀌어요. 네, 원소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시고, 자, 어쨌든 11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점선에 세 번째 전자껍질 표시를 해놨지만 사실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우면 되지 않냐고요? 네, 이거 그림 퍼온 거라서 못 지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10개만 이제 남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전자껍질 다 찼어요. 두 번째 전자껍질 8개 다 채웠죠.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서 얘가 안정해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염소도 어떻습니까? 염소도 하나 이렇게 7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받아주니까 어떻게 되냐 했더니 양성자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전자를 따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받아서 18개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저기 아르곤하고 이제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곤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안정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를 주고받다 보니까 나트륨 안정해졌죠. 염소 안정해졌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결합이 여러분들 바로 이온 결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지금 보시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를 보면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전자 10개, 양성자 11개죠?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쵸? 누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양성자가 더 많은 거 보이시죠? 양성자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림에다가 표시해보면 요렇게 묶어서 오른쪽 위에다가 플러스라고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바로 이렇게 이제 양이온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만약에 전자의 개수를 써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선 한 개만 잃었기 때문에 따로 숫자 쓰지 않고요. 2개 이상 잃었다 하면은 2 플러스가 되고요. 3개 잃었다 하면 3 플러스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서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양이온이 된 거죠. 자, 이런 양이온이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냐? 받았어요. 양성자 17개죠? 전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18개로 역시 또 다른데 이번엔 전자수가 더 많죠?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염화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고, 요것도 표시해보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전자를 준 경우, 과학적 용어로 보통 잃었다라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과정을 통해서 얘가 이제 양이온으로 변하게 되고요. 전자를 반대로 이렇게 다른 애한테서 얻으면 자연스럽게 얘가 음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한쪽은 양이온, 한쪽은 음이온이 되죠?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둘이 서로 반대되는 극이니까 얘네 둘끼리 바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전기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하는 애들이 바로 여러분들 이온 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한쪽이 주고 한쪽이 전자를 받는데 주는 애가 양이온, 받는 애가 음이온이 되죠. 반드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존재를 해야 되는 형태로 결합하는 게 여러분들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바로 이온 결합인데 이렇게 해서 만든 이온 결합 물질 NaCl 바로 염화 나트륨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소금이 됩니다. 소금의 주 원료. 그래서 염화나트륨인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인 것까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합 방법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합 방법은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이 공유결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온결합이랑 이제 원리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이온이 된다 그랬었죠? 여기서는 공유를 해요. 공유, 같이 쓴다는 얘기인데 뭐를 같이 쓰느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자를 같이 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들끼리요. 원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내놓으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각각 공유를 합니다. 공유. 그래서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끼리 전부 다 이제 역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부 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결합이 여러분들 바로 저기 공유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이온 결합은 확실히 금속 원소들 자체는 우리가 이제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워낙 적었고 반대로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과 전자의 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주고받았는데 얘네들은 어떠냐? 얘네들은 이제 양쪽이 전부 다 많은 경우예요. 즉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금속 원소 바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있던 애들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끼리 결합을 할 때 주로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전자를 공유할 때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거는 공유할 때 모든 원자가 각각 공유해요. 원자가 같은 개수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 공유하는 개수는 원자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공유하는 공간에는 이제 같은 개수씩을 이제 놔야 된다는 규칙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히 한번 적어드리면 공유할 때 공유하는 공간에 부분에 각 원자가 같은 수로 공유를 해요. 씩 공유한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네요. 그쵸? 같은 개수의 전자를 무조건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볼 건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산소 원자 공유 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산소를 한번 두 개를 좀 결합을 시켜볼까 해요.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8번이었습니다. 그죠? 8번.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8개, 전자 8개씩이 있었는데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6개죠. 넷, 다섯, 6개 이렇게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 원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그림 문제상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걸로 제가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2개만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각각의 원자과 전자 개수 한번 세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둘 다 6개예요. 그쵸?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둘 다 원자과 전자는 6개가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이제 많죠? 둘 다 이제 많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주고받기가 좀 나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전자 하나, 2개를 얘네는 어쨌든 안정해지려면 8개니까 2개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얘는 꽉 찰 수 있습니다만 얘는 어때요? 하나, 둘, 셋, 4개만 남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해지질 못하죠. 참고로 화학 결합을 하는 거는 모든 원자들이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들은 둘 다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그러면 같이 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규칙이 있어요. 바로 각 원자들이 공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모든 원자들이 이제 전부 다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얼만큼 공유를 하냐 했더니 자기가 필요한 전자 개수만큼 같이 쓰더라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각 원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전자 개수만큼씩을 공유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여기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산소 원자를 살펴보면은 요 산소 원자 필요한 전자 수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필요한 전자가 8개가 돼야 안정해지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2개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이 규칙에 따라서 바로 2개를 전자를 공유를 해주는 거였어요. 왼쪽에 있는 산소 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전자를 2개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바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전자들을 이제 같이 쓰는 공간을 이제 각 원자들이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였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선 전자 껍질이 첫 번째 전자 껍질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하나. 예, 좀 여러분들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큼직하게 그렸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똑같이 하나 더 있겠죠? 네, 이렇게 복제해주면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둘을 떨어뜨려 놓지 않고 같이 붙여서 그린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여기에서 지금 겹치게 그린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두 번째만 겹치나요? 첫 번째는 이미 꽉 차 있으니까 결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꽉 차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지금 꽉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만 여기에다가 겹치게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겹쳐진 부분 있죠? 요 부분에다가 전자를 배치해 주면은 이 부분이 바로 전자를 공유하는 영역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자를 같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씩 공유하냐 봤더니 지금 2개씩 공유하는 걸로 여러분들 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서 2개를 공유해요. 그럼 몇 개 남습니까? 4개가 남죠? 4개는 공유 안 해요. 그래서 4개는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얘도 하나, 둘, 셋, 4개는 갖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똑같이 8 플러스 써주고. 자, 그럼 나머지 2개씩의 전자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공유하는 영역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원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2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2개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원자 같은 경우에도 2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나, 2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 산소 원자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자기가 공유한 거 2개, 공유받은 거 2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니까 8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공유한 거에다 공유 받은 것까지 해서 8개 꽉 차니까 안정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른쪽 산소 원자도 하나, 둘, 셋, 넷, 공유한 거 2개, 공유받은 거 2개 해서 총 8개인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영역에다가 전자를 같이 갖다 놓음으로써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꽉 채워서 18쪽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결합이 여러분들 공유 결합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은 한쪽이 뭐 전자를 주고받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얘들은 이온, 즉 전기적 성질이 따로 없습니다. 저기 양전화, 음전화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없이 전부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2가지 포인트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산소 2개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O2라고 하는 물질이었고요.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자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서 이제 주로 탄생을 합니다.
요게 바로 분자 하나예요. 산소 분자. 그래서 산소 분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를 공유할 때 지금 보시면 필요한 개수만큼 공유하는데 이게 홀수든 짝수든 관계없이 여기로 오면 무조건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거는 전자 쌍으로 공유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요 경우에는 전자가 한 쌍, 그리고 또 한 쌍 있죠? 그래서 총 두 쌍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즉 한 쌍을 공유하는 경우, 지금 요 그림처럼 두 쌍을 공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쌍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렇게마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한 쌍을 결합하는 경우는 단일 결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쌍인 경우에는 이중결합. 그 다음에 세 쌍을 공유하는 경우는 삼중결합에 해당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이게 바로 공유결합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산소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중결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 분자 만들 때 산소 원자들끼리요. 그 다음에 질소 분자 N2라고 하는 질소 분자를 만들 때는 질소 원자들 둘이서 결합할 때 걔네들끼리는 삼중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 만드는 거, 물이 이제 여러분들 꽤나 중요한데 물 H2O죠? H2O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 산소고 두 개의 수소가 이렇게 이제 공유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 각도는 참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 공유하는데 한 쌍, 여기 공유하는 거 한 쌍씩 해서 총 두 쌍을 공유하지만 여기에 한 쌍만 있기 때문에 얘는 단일 결합이에요. 그래서 물은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단일 결합이 두 개인 케이스입니다. 단일 결합 두 개가 돼서 총 두 쌍 공유 결합하는 형태라는 거. 물이 그래요, 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유 결합은 몇 가지 예가 더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의 과정을 살펴봤었는데 어쨌든 이온 결합은 전자를 주고받고요. 공유 결합은 전자를 같이 써요. 그 결과 전부 다 18쪽 원소와 동일한 전자 배치, 즉 전자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화학 결합의 목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결합한 물질들의 성질을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결합한 물질의 성질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크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공유 결합 물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얘네들이 결합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좀 존재를 하느냐 먼저 이제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양이온 그 다음에 하나의 음이온 얘네들이 어쨌든 전기적으로 결합을 해요. 그쵸? 전기적으로 결합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요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합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쭉 연속적으로 결합을 해서요 어느 정도의 입체적인 구조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연속적으로 결합을 해서 특정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결합을 하는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양전화 음전화를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끼리 결합을 할 때 요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거 하나끼리만 결합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음이온 4개, 양이온 4개니까 얼마나 많이 결합하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 결합 물질은 각 이온의 최소 비율로 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아까 살펴봤던 염화나트륨 보면은 요게 나트륨이에요. 염소예요. 그러면 염소하고 여기 음이온인 염소 그 다음에 양이온인 나트륨이 최소 한 개씩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NaCl 바로 1대1로 결합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그 원자 개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결합하는데 필요한 그 원자들끼리 딱 결합을 해서 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분자로 결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물 같은 경우 아까 봤을 때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 얘네들이 결합해갖고 H2O라고 하는 물을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딱 세 개가 결합해서 물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물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은 아무래도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지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결합하는 형태가 좀 다르게 된다는 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아무래도 요거겠죠. 전기 전도성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전기 전도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얘가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올 만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 전기 전도성, 바로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예요. 자, 간단히 결론만 내드리면,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해요. 공유 결합도 마찬가지로 고체 상태일 때는 안 통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다르냐? 수용액일 때는 달라져요. 수용액일 때는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하고요. 공유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가 안 통합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되었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수용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수용액 바로 물에 녹은 액체예요. 물에 녹은 물질입니다. 이거는 액체는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해 볼까요? 설탕 얘기해 볼게요. 설탕은 고체로 되어 있는 물질인데, 참고로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설탕은 공유결합입니다. 이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물이 돼요. 설탕물 투명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설탕을 그냥 가열해서 녹이면 달고나를 만드는 그 갈색의 액체가 돼버리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액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녹였을 때 모습이 수용액하고 그냥 녹였을 때랑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수용액하고 액체하고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요건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체 상태일 때는 일단 둘 다 전기가 안 통하지만 수용액일 땐 그럼 왜 달라지느냐 했더니,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속에 녹게 되면은요, 물속에 녹으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각각 따로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물에 녹으면서. 그래서 물에 녹으면서 얘네들 이렇게 결합이 돼 있던 애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따로 놀았어요.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따로 놀 때 여기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한쪽에다가 플러스 극,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주게 되면서 딱 전기를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양이온이 음극 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은 반대로 플러스 극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달라붙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달라붙는 과정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반면 공유결합은 어떠냐? 공유결합은 녹아 있을 때 그냥 녹은 것이 다 용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게 분자들이 하나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기를 아무리 꽂아놓고 돌려줘봐야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어디론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쪽으로도 안 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소금물하고 설탕물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네, 소금물이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인 소금, 즉 염화나트륨이 녹아서 만들어진 수용액이고요. 설탕이 대표적인 공유 결합 물질이거든요. 설탕이 녹아서 만들어진 설탕물이 바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은 이렇게 크게 결합의 형태도 다릅니다만 전기 전도성도 다르다는 거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화학 결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봤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깁니다. 자, 어쨌든 원자들은 18쪽, 즉 원자과 전자가 0개인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 얘들은 불안하다는 거고요. 불안정하다. 그래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원자들끼리 결합을 해서 모든 원자가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결합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적은 애들이 전자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되고, 반대로 원자과 전자가 많은 비금속 같은 애들이 그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면서 양쪽에 전기적으로 결합하는 결합 형태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온 결합이라고 보시면 됐었어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둘 다 원자과 전자가 많은 애들끼리 서로 전자를 같이 쓰자 해갖고 같이 쓰는 공유하는 영역을 만들어서 결합하는 형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결합을 하고요. 그렇게 결합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용액, 즉 물에 녹였을 때 이온 결합은 전기가 통하지만 공유 결합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원자들의 결합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한 물질들이 우리 지구와 생명체에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지구와 생명체냐고요? 바로 앞에 강의에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제가 물질의 개수를 좀 적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걸 보시면서 다른 물질들도 어떻게 결합하는지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역시 또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